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샌디에고 타선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마이클 와카 계약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와카와 샌디에고의 계약은 최대 4년 2,600만 달러지만 보장된 내용은 1년 75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샌디에고는 2년 3,200만 달러의 팀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3년 3,950만 달러가 됩니다. 팀옵션이 거절될 경우 와카는 선수 옵션을 가지게 됩니다. 2024년이 650만 달러, 2025년이 600만 달러, 2026년이 600만 달러이며 와카는 매 시즌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와카가 선수 옵션 하나를 사용하면 2년 1,400만 달러, 2개를 사용하면 3년 2천만 달러, 3개를 사용하면 4년 2,600만 달러 계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활약이 뛰어날 경우 샌디에고가 2년짜리 팀옵션을 행사해 3년 3,950만 달러 계약이 되지만 샌디에고가 팀옵션을 쓰지 않고 와카도 선수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1년 만에 종료됩니다. 샌디에고가 고향인 콜 해멀스와도 마이너 계약을 맺은 샌디에고는 이로써 선수단 구성을 사실상 마쳤는데요. 놀라운 부분은 팀의 주축 선수 중에 드래프트나 국제계약으로 직접 뽑은 선수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먼저 타선을 살펴보면 타티스, 소토, 크로네너스, 놀라, 그리샴은 트레이드로 데려온 선수들입니다. 마차도, 보가츠, 크루스, 카펜터는 FA 계약, 김하성은 포스팅으로 데려온 선수로 샌디에고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마운드도 다를 바 없어 선발진은 다르비슈, 머스그로브, 스넬이 트레이드, 와카, 마르티네스, 루고는 FA 계약이며 불펜은 조시 헤이더가 트레이드, 수아레스, 가르시아, 포머란츠는 FA 계약입니다. 이에 26인 로스터에서 순혈인 선수는 백업 포수 루이스 캄푸사노와 불펜 투수 스티븐 윌슨 2명밖에 없습니다. 사치세 계산 연봉이 2억 4,400만 달러로 3억 6,400만 달러인 매츠, 2억 8,600만 달러인 양키스, 2억 4,600만 달러인 토론토에 이은 4위이며 2억 3,800만 달러인 다저스를 추월한 샌디에고는 타선이 최고의 장점이 될 전망입니다. 타티스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1번 타티스는 166, 2번 소토는 149, 3번 마차도는 159, 4번 보가츠는 131로 상위 타선 4명이 모두 직전 시즌 조정 OPS가 130을 넘습니다. 반면 다저스는 지난해 조정 OPS 130 이상을 기록한 타자가 152인 프리먼과 136인 배츠 2명뿐입니다. 새로 영입한 베테랑 둘은 넬슨 크루스가 통산 131, 맥 카펜터가 통산 124인 타자들이며 크로네너스도 2021년까지는 통산 123을 기록했던 타자입니다. 이에 샌디에고가 슈퍼타선이 되느냐 여부는 타티스가 출장 정지에서 돌아온 후 만들어질 김하성, 놀라, 그리샴 7, 8, 9번에 달려 있습니다. KBO 마지막 2시즌 동안 140을 넘었던 김하성은 지난해 조정 OPS가 데뷔 시즌 73에서 크게 오른 107이었으며 2020년에 123을 찍었던 그리샴은 지난해 83으로 떨어졌습니다. 놀라는 시애틀에서 125였지만 샌디에고에서는 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은 지난해 포스트 시즌에 주역이기도 했는데요. 그리샴은 와일드카드 시리즈와 디비전 시리즈에서 OPS 1.328을 기록하며 공포의 9번 타자로 활약했고 역시 두 시리즈에서 OPS가 0.916이었던 놀라는 NLCS 2차전에서 역전승의 발판이 된 적시타를 동생을 상대로 때려냅니다. 타티스의 출장 정지가 확정되고 거의 정경기에 나서는 바람에 시즌이 시작할 때보다 몸무게가 10kg이 줄고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았던 김하성은 안타는 많이 때려내지 못했지만 눈야구와 과감한 베이스러닝을 통해 김하성이 출루하면 득점이 만들어진다는 공식이 탄생합니다. 김하성은 샌디에고 신기록에 해당되는 단일 포스트 시즌 8득점을 올렸고 포스트 시즌에서 도루를 한 최초의 한국인 선수가 됐으며 다저스와 디비전 시리즈 4차전에서는 극적인 2루타를 때리게 됩니다. 놀라가 주전 포수로서의 부담이 큰 걸 감안하면
결국 그리샴과 김하성이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에 따라 샌디에고는 팀 역사상 최고의 타선이 될 수도, 상위 타선과 하위 타선의 편차가 큰 반쪽짜리 타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그리샴과 김하성의 포스트 시즌 활약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샴은 전반기 OPS가 0.622, 후반기 OPS가 0.633으로 차이가 거의 없었고, 오히려 타율은 전반기 1할 9푼 1리, 후반기 1할 7푼 1리로 후반기가 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드히트 비율은 전반기가 24.2%, 후반기가 46.2%로 무려 22%의 상승이 있었고, 이는 전체 메이저리그 선수 중 1위였습니다. 김하성도 후반기에는 전반기보다 10% 이상 증가했는데 메이저리그 7위에 해당되는 상승폭이었습니다. 이에 김하성의 후반기 타율이 2할 6푼 3리까지 오르고 장타율이 0.4를 넘게 된 건 타구의 질이 좋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데뷔 시즌의 김하성은 스프링 캠프에서 오버페이스를 합니다. 지난해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86kg으로 시작했던 체중이 정규 시즌이 끝났을 때 76kg이 됩니다. 이에 김하성은 84kg으로 시작해 같은 체중으로 끝낼 수 있게끔 훈련법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웨이트에만 치중했던 겨울훈련에 러닝 프로그램을 더했습니다.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제가 사석에서 만난 김하성의 팔은 마치 오타니가 2021년 스프링 캠프에서 모두를 놀라게 한 벌크업이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보가츠와 계약하고 나서 프렐러 단장은 김하성과 그리샴을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습니다. 하지만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발 투수를 대가로 받고 싶었던 프렐러는 대신 마이클 와카와 계약합니다. 두 개의 골드글러브를 자랑하는 그리샴과 지난해 골드글러브 파이널리스트였던 김하성이 타석에서도 본인의 역할을 해준다면 올해 샌디에고의 야구는 정말 볼맛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대표팀의 토니 리긴스 단장은 컷쇼의 WBC 참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미국 대표팀은 컷쇼가 낙마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리긴스 단장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보험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저스가 컷쇼와 1년 2천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컷쇼의 계약에 대한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사에서는 WBC에 참가하게 되면 보험금을 더 내든 보장 범위를 축소하든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지난 대회 때 소니 그레이가 그런 식으로 참가하지 못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 다저스가 양보를 하지 않으면 컷쇼가 나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주전 포수로 1964년과 1967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었으며 은퇴 후에는 해설가로 유명해진 명포수 팀 맥카버가 8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설가로 명예전당에 오른 맥카버는 본인보다 3살이 어린 투수 스티브 칼튼과 둘도 없는 사이가 됐고 칼튼의 명예전당 입회식 찬조 연설에서 역사상 최고의 슬라이더를 던졌다고 했다가 앞줄에 앉아있던 박 깁슨이 좌한 중에서 최고였지 라는 말을 하게 했으며 자신이 죽으면 칼튼과 18.44m 떨어진 곳에 묻어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단이 1,001만 달러, 선수가 1,075만 달러를 굽히지 않아 고작 74만 달러 차이로 연봉 조정 청문회에 갔던 미러키와 코빈 번스는 미러키가 승리했는데요. 번스는 청문회 때 미러키 구단이 가을 야구 진출 실패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린 것과 한 번도 조정을 시도하지 않은 것에 큰 상처를 받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팀에서 내 가치를 알게 됐다는 말로 연장 계약은 없음을 선언한 번스는 FA까지 2년이 남아있는데요. 내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었다를 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미러키로서는 2년 동안 함께해야 하는 에이스가 언의 피를 띄우는 좋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미러키는 올해 마감 시한 때 번스를 트레이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브라이언 레이놀즈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고 너무 고자세를 취하고 있는 피츠버그는 벤 쉐링턴 단장이 연장 계약 가능성에 대해 업데이트해 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키브라이언 헤이지가 받은 8년 7천만 달러와 큰 차이가 없는 제안을 받은 후 트레이드를 요청했던 레이놀즈가 2021년 같은 활약으로 본인의 가치를 올릴지 아니면 피츠버그가 판매 시점을 놓친 것이 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피츠버그 오닐 크루스는 30홈런 30도루 또는 40홈런 40도루가 올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오닐 크루스는 키가 201cm지만 스프린트 스피드가 상위 2%입니다. 휴스턴이 새로운 포수를 영입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한 번 더 믿어준 마틴 말도나도는 겨울 동안 8kg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말도나도는 WBC에서도 푸에르토리코의 주전 포수를 맡을 전망입니다. 정말 여우 같은 말도나도는 지난해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 잭 윌러의 몸쪽 공략을 간파하고 홈플레이트에 바짝 붙어서 윌러의 강판을 불러온 못 맞는 공을 얻어나간 바 있습니다. 2019년 월드시리즈 MVP가 되고 7년 2억 4,5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지만 2020년 2경기, 2021년 5경기, 지난해 1경기로 3년 동안 8경기, 1승 4패, 6.89에 그친 스트라스버그는 올해도 모습을 보기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스트라스버그는 갈비뼈가 웃자라 신경을 누르는 흉곽출구 증후군 수술을 지난해 받았는데 시즌을 준비하던 중 문제가 다시 발생했고 현재로서는 노 타임테이블인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워싱턴은 차라리 스트라스버그가 60일 부상자 명단에 내내 있거나 프린스 필더처럼 완전 은퇴를 선언해 보험금이라도 최대치를 받기를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년 동안 1억 500만 달러를 받고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가 마이너스 0.5인 스트라스버그가 역대 최악의 계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워싱턴은 얼마 전 테드 러너 구단주가 9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공동 구단주였던 69살의 마크 러너는 구단 매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인절스는 오타니를 2년 연속 개막전 선발 투수로 발표했습니다. 오타니는 지난해 개막전에서 휴스턴을 상대로 4와 3분의 1이닝 9K 1실점 패전을 안았지만 올해 개막전 상대는 오클랜드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